4개 엔터사만 뭐 80% 가까이 올랐으니까. 와. 엔터주 관련돼서는 모멘텀 부자라고 할 정도로 모멘텀이 많아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SM이나 사실은 YG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엔터주의 주가 상승이 네.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엔터 3사에 대해서 네. 적극적 매수를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기관 기관이- 투자자들. 예.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는 4대장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현실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제가 실제적으로 엔터주의 흐름이 앞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주식시장과 우리의 주식시장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주도주들이 끌고 가는 시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기존까지는 엔비디아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이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지표들을 보게 되면 고용지표 실업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4.3%.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지표가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였습니다. 50.1%. 50 이하는 이제 침체를 얘기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다들 미국 시장을 판단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투자의 심리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2,400포인트에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 전에 그 세법, 네. 세제 관련 개혁 네.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양도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네, 법인세 그렇죠? 인상, 네. 그다음 거래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시장에서 바라던 내용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기대감에 올라왔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판단해 볼까, 기다려 볼까. 지금의 상승은 네. 좀 더 부담스러운 자리인가 아닌가라는 심리가 꺾여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서 재료 가치를 보유한 엔터주의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오늘 장 강했지만 네. 앞으로도 상승이 진행되어질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엔터주가 올라갈 때는 뭐 아티스트 복귀 이런 게 아니고 중국과 연계된 흐름들이 나타날 때 엔터주들이 움직입니다. 네. 올 초 1월부터 한 4월까지도 중국의 뭐 춘절이라든가 노동절 관련해서 중국 관광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중국과 연계된 이슈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10월에 에이펙이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때 최고 관심사는 시진핑이 과연 한국에 올까? 일단 시진핑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지금으로서 높죠. 네, 그래서 여기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재료 가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네. 엔터주의 또 뭐 미디어 관련주의 주가 상승은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8월, 9월에 걸쳐서 엔터 3사에 대해서 네. 적극적 매수를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기관 기관이? 투자자들. 예.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지가 않아요. 음.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서 시장에 대한 어떤 기세가 꺾인 흐름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또 엔터주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고점 돌파한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10월까지 재료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의 이제 확산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겠죠. 최근까지는 주도주, 선도주, YG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본다면 이제 뭐 엔터주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가주 그리고 거래가 안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 빼고 나면 한 7, 8개 종목을 압축할 수 네. 있어요. 이제 4대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다 알고 계신 4대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저는 4대장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현실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DOU라든가 그 개별 종목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대신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선도주가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파급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4대장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터주 4대장 내에서 대형성 종목을 판단해서 접근한다라면 당연히 YG하고 SM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소형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DOU와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종목들 이런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네.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최근에 며칠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엔터보다는 콘텐츠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죠? 미디어 콘텐츠 엔터. 전반에 이 미디어 콘텐츠 엔터가 동반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엔터가 좀 더 강하고 네. 미디어 단에서 종목들은 뭐 그 흐름 그 CJENM이라든가 뭐 등등등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동반해서 간다라고 판단해 볼 때 이들 종목이 같이 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것 같다. 4개 엔터사만 뭐 8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와 대박이네. 예. 지금 보시면 SM하고 YG는 다 100% 넘었습니다. 야. 하이브도 거의 50% 가까운 네.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JYP만 부진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것도 너무 이게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격차는 반드시 이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SM 뭐 YG 모두 신고가인데 특이한 점은 SM이나 YG도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JYP가 좀 실적이 나쁠 거라고 노이즈가 있었는데 어닝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 넘게 나왔는데 엔터주 관련돼서는 모멘텀 부자라고 할 정도로 모멘텀이 많아요. 중국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학년 얘기는 한학년 그냥 기대감이고요. 실질적으로 엔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우리 음반에서 완전히 이제 구조적으로 음원으로 바뀌는 그렇죠. 그리고 네. 콘서트로 바뀌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굿즈 상품이 엄청나게 그렇죠. 잘 마진도 좋은데 매출 사이즈도 커지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BTS 완전체가 아마 올해 말부터는 이제 같이 BTS 본격으로 내년인 것 같아요. 아, 내년? 내년이고 네. 불핑이 이제 올해. 불핑 이제 해가지고, 월드 네. 투어 시작하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게 BTS급의 파급력 갖고 있는 게 JYP의 스트레이키즈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앨범 판매도 그렇고 스키즈. 네네. 미국에서도 앨범 판매 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월드 투어 가능한 인력인데 고연차들 그러니까 고인물들 말고 저연차 쪽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YG의 베이비몬스터가 있고요. 그렇죠. 페몬. 네. 베이비몬스터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월드 투어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SM이나 사실은 YG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연차 아티스트가 물론 그 기획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공연 모객이라든지 뭐 굿즈 상품 판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음원에 대한 뭐 글로벌 그 순위라든지 상당히 그 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이 뭐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쌀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데 구조적 성장하는 국면이고 엔터사들도 보면은 사실은 매출처 다변화되면 특정 아티스트의 어떤 뭐 노이즈나 특정 아티스트한테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이 글로벌 파트너사들하고 협업하는 거, 특히나 텐센트 뮤직하고 K-팝 협력 강화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SM이 좀 수혜를 급격하게 받는 걸로 보고 있고 특히 SM의 그 가장 큰 NCT가 요 텐센트 뮤직을 통해서 중국 앨범 제작하거든요. 그럼 이게 매출 사이즈나 이익 사이즈가 얼마까지나 커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다 지금 보시면 DOU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JYP 360 이제 블루 게러지로 합쳐가지고 얘네가 영업이익 단으로 뭐 한 자릿수거나 적자거나 이랬는데 제일 부진한 게 JYP의 블루 게러지였는데 블루 게러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굿즈 상품을 만들고 그걸 기획하는 회사들이 두 자릿수 대 영업이익률까지 올라왔고요. 팬 플랫폼을 하는 DOU, 노머스 이런 것들이 역대급 지금 주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더 지금 이 엔터사들보다 더 탄력적으로 강력한 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음원 같은 경우는 베이비몬스터가 이게 네. 상당히 좋았고요. 공연 같은 경우는 보이넥스트도 여기도 좀 좋았습니다. 엔하이픈도 어떻게 보면 저연차에 해당되는데요. 엔하이픈 요 정도가 네. 공연단에서 좋았고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1, 2분기 모두 엄청나게 하드 캐리했고요. 3분기에는 JYP가 그 스트레이키즈의 유럽 투어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보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JYP가 쌉니다. JYP가 내년 기준으로 20배고요. 딱 YG가 27배, 그 다음에 SM이 24배, 하이브가 32배고요. 봤더니 재미난 게 SM이 올해 11배인데 이거 약간 일회성 이익이 좀 일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년 대비 SM이 영업이익이 뭐 2배 이상 개선되는데 일회성 요인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 지분 판 거 그게 반영돼서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뜬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압도적으로 JYP가 가장 노이즈도 없고, 왜냐면 하이브 지금 방시혁 노이즈 있고요. 네. 그다음에 YG도 사실 양현석 관련돼서 그렇죠. 노이즈가 또 네. 있거든요. 계속 뭐 그 법적 이슈도 있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상대적으로 아까 계속 뭐 중국 한학령 얘기 나올 때 완전히 소외된 게 이 JYP거든요. 그러면 JYP 아티스트가 중국 가서 공연 못하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증명을 했고요. 저는 스트레이키즈가 BTS나 YG의 블랙핑크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영국 EPL 축구 프리미어리그랑도 협업해서 굿즈 상품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스트레이키즈는 뭐 스키즈라고 인형 형태의 앨범도 출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는 안정적인 매출처가 다변화됐다. 단순히 음반에 그치지 않고 예전에 음반 뭐 피카우 우려 나오면서 인터뷰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는데 그거를 음원과 콘서트와 굿즈가 완벽하게 벌크업을 하고 있다. 디지털 멤버십으로 가는 초입 단계로 보고 있고, 당연히 스트레이키즈 관련된 부분을 잘 그 배합을 해서 얘네도 디지털로 유료로 멤버십이 나옵니다. 구독 모델이. 그래서 그거 유료 구독 디지털 멤버십에 대한 기대감도 팬즈라고 하는 그 유료 멤버십 수익 다각화까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아마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도 매출과 이익단에서는 계속 최대치를 갱신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점이 뭐냐면 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익률이 원래 30%대였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24년 영업이익률이 29.9%였는데 지금 2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벌크업이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굿즈 상품이 진짜 전체 매출이 거의 20에서 30%까지 커졌는데 굿즈가 연간 영업이익률이 1%대에서 지금 올해 2분기에 그 블루게러지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11%까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엔터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이키즈가 네. BTS급의 파급력이 있는데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스트레이키즈를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